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예전에 시급 6,030원 했을 때 알바 종류가 다양하고 많았는데 최저 시급이 오른 다음부터는 진짜 확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6,030원 시급이 언제냐 하면 정확히 2016년입니다. 현재가 몇 년도죠? 2025년입니다. 예, 9년 만에 딱 4,000원 올랐습니다. 딱 4,000원. 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 2025년 최저 시급이 1030원이에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딱 4,000원 오른 겁니다. 4,000원. 야, 많이 올랐네요. 예. 야, 9년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많은 변화가. 일단 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6,030원 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시급 관리 일자리가 적었다. 뭐 제조업에서 이제 뭐 일자리가 없었다 이런 말이 안 났었거든요. 예. 이때 차벤더 쪽 생산직도 일자리가 많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맘만 먹으면 들어갈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알바 자리도 많았습니다. 예. 알바 자리도. 그러다가 이제 2018년 이제 7,530원, 예. 1,060원 한번 오르고 2019년 8,350원, 820원 한번 오르고 그러면서 이 시급의 대격변이 일어났죠. 대격변. 큰 폭으로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가장 당황스러운 건 누구냐? 바로 고용주입니다. 저는 시급제 이제 인력을 써야 되는 고용주분들, 그분들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 그분들이 이제 나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급이 오르면 당연히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쓸 거라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급이 오르면서 물가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시급이 4,000원 올랐는데 4,000원 오른 동안 물가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예. 부동산도 많이 오르고 세금도 많이 오르고 음식값도 많이 오르고 식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이때는 김밥이 비싸다는 얘기가 안 나왔었거든요. 이때는 2010년도. 근데 지금 뭐 김밥 비싸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이때는 아르바이트 구하기 힘들단 말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알바 자리가 없다. 알바도 경쟁해야 된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즘에는. 이제 언제부터 알바 구하기 힘들단 말이 나왔냐면 7,530원 때부터 알바 자리가 갑자기 줄어들었다. 알바를 적게 뽑는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자,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8년 그때 7,530원으로 오를 때 그때 어떤 말 나왔냐면 이제 뭐 고깃집 알바생 한 명 뽑는데 뭐 80명 지원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예. 뭐 뉴스 기사 중에 또 기억나는 게 전국의 편의점 사장님 중에 80% 이상이 알배송을 줄이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었어.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시급이 큰 폭으로 오면서 이제 많은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알바를 적게 쓴다거나 아니 알바 근무 시간을 낮춘다거나 해서 이제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갔습니다. 예.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시급이 올랐다고 해서 매출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급이 오른 만큼 또 음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 음식 가격이 올라가면 부담스러워 또 안 사 먹잖아. 그리고 이 시급이 오르면서 또 제조업 부분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조업. 많은 제조업에서 시급이 오르다 보니까 상여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여를. 뭐 상여를 녹인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녹인다는 표현보다는 줄인다는 표현이 맞죠. 그래서 뭐 기존에 뭐 한 800% 주던 것도 이제 시급이 좀 많이 올라가면서 600%, 500%, 400% 이렇게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생산직 중에 중소공장은 상여는 안 주는 공장도 좀 있죠, 이게. 그래서 최저 시급 관리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그때 7,530 오를 때 사람들은 걱정이 없었어요. 아, 이제 시급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제 편의점만 이래도 먹고 살겠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거든. 근데 막상 안 뽑는 거야. 그렇게 시급 오르니까.
안 뽑는 거예요. 예. 사람들 그 당시에는 좀 어리석었죠. 근데 지금은 아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몇 차례 겪다 보니까 아, 시급이 또 많이 오르면 그만큼 알바 자리 같은 거 많이 없어지겠네. 알바 구하는 사람도 많이 힘들어지겠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알바 자리가 많이 없다, 알바 구하기 힘들다, 알바를 구한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짧기 때문에 큰 돈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요즘에는 뭐 설령 알바 자리 구한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이 짧아가지고 요즘에 오래 근무를 잘 안 시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 돼. 돈이 목돈이 필요한데 뭐 용돈벌이는 되겠지만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는 분들은 좀 알바만 가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쿠팡으로 많이 몰리고 있어요. 여자분들도 요즘에 알바 구하기 많이 힘들 거예요. 여자분들 특히 알바 구하기 많이 힘들죠. 왜냐면 여자분들이 보통 편의점이나 카페, 매장 알바 같은 많이 하는데 요즘에 워낙에 안 뽑으니까 이제 요즘에 오프라인 상권도 좀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옛날처럼 이제 가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을 많이 고용을 안 해. 근데 앞으로 이제 알바 자리는 더 줄어들 겁니다. 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게가 너무 많아. 최저시급을 못 주는 장사면 접는 게 낫다. 개소리 말아라. 5천만 인구 중에 자영업자가 600만이 넘는 게 말이 되는 거냐.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접고 공장에 들어가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우리나라 가게가 너무 많아. 이게 우리나라 사업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사실 뭐 사업을 하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업 수완이 좋아도 엎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이게 좋아도 옛날처럼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옛날처럼 무조건 실력 좋으면 된다, 이것도 사실 요즘에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된 말인 것 같아요. 예. 뭐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런 말이 먹히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엔 그래요. 뭘 해도 힘든 것 같아요. 뭘 해도, 뭘 잘해도 힘든 것 같아요. 저한테 동료하신 우리 템페스트님도 저분도 이제 건설 쪽에 일을 하시거든요. 건설 쪽. 건설 쪽 뭐 요즘 일감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뭐 발품 팔고 해도 한계가 있죠, 이게. 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파트 많이 지었잖아. 아파트랑 이제 뭐 건물 많이 지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남아있는 건물들이 많죠. 뭐 짓기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뭐 상가든 뭐 빌라든. 아파트는 요즘에 뭐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받는 업종이 어떻게 보면 건설 쪽이죠. 건설. 뭐 건설 이제 족장 만드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건설 쪽 용접, 그리고 배관, 뭐 타일, 욕조, 예, 뭐 인테리어, 이런 쪽 일하는 분들이 요즘에 좀 일감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예. 이 일을 못해서 일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요즘에 파이가 많이 쪼그라든 거죠. 이게.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쪽이든 간에 초짜보다는 좀 경력직을 많이 원합니다. 경력직. 일을 좀 해본 사람. 초짜들은 아무래도 이제 시키면 바로바로 못하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보면 좀 너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그분들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사업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예. 특히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는 많은 만드는 생각을 해. 이제는 딱 필요한 만큼 했어야지. 너무 많아. 너무. 지금도 프랜차이즈 차린 곳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많다는 얘기는 그냥 돈만 주면 창업하는 그런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근데 그런 것이 변별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다 요즘에는 프랜차이즈도 사실 힘들어요. 프랜차이즈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도 요즘에 이미지 좀 많이 나락간 것도 많이 있고, 거기다가 사람들이 옛날처럼 프랜차이즈만 맨목적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단점 중에 하나가 비쌉니다. 비싸요. 브랜드를 끼고 하는 사업이니까 가성비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좀 가성비 많이 따지잖아요.
뭐 이분 말이 좀 많이 거치긴 한데 뭐 무조건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예. 안 되는 사람들은 빨리 적고 공장에 들어가. 근데 요즘 공장이 자리 없습니다. 공장이 자리 없어요. 보통 자영업 하다가 망하신 분들이 보통 어디로 가냐 하면 보통 노가다, 뭐 평택고도 노가다 또는 뭐 아웃소싱 생산직 또는 쿠팡 이런 쪽 많이 갔는데 요즘에는 망하고 가도 받아주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만 경기가 안 좋아 이게. 예. 뭐 자영업만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제조업도 경기가 안 좋고 건설사도 경기가 안 좋아요.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해도 평택 고덕에 이제 수많은 빚쟁이들 많이 몰렸죠. 수많은 빚쟁이들 빚 갚으려고. 그래서 평택이 이제 기회의 땅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었는데 2년 전부터 이제 삼성이 좀 제대로 안 돌아가더니 이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말고는 이제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럼 평택 일자리 없으니까 딴 데 가면 되겠지. 딴 데도 일자리가 없어. 딴 데도. 그래서 요즘에는 빚지면 갖기 힘들어요. 이게 정말로. 뭐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꾸 이렇게 뭔가 안 좋은 이 자영업 분야에 더 이상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도 장사하겠다고 기웃거리는 사람들 지금도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뭐 카페나 편의점 차리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본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희망퇴이자 많이 나오잖아. 희망퇴이자 중에 절반 가까이가 창업하겠다고 이제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예. 그냥 가만히 계시지 왜 창업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뭐 자영업자 힘든 거 이해가 되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땐 경쟁력이 없는 것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예. 템페스트님 슈퍼챗 만원 감사합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이 그렇게 좋은 프랜차이즈라면 직영점을 하지 가맹점을 왜 할까요? 이것이 세상 이치인데 아무리 감언이설이라고 해도 사람들이 프랜차이즈를 하네요. 왜 하냐 하면요. 프랜차이즈 하면 사람들이 이제 기본적 인식이 있잖아요. 프랜차이즈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간다는 그 인식이 있어요. 먹고 들어간다는 거. 예. 이름만 들으면 다 알잖아요. 아니까 그 브랜드 파워를 이제 무시 못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본은 팔리겠지는 마인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 BBQ면 다 알잖아요. 다 안단 말이야. 대한민국 넘버원 치킨 딱 알잖아요. 그러면 딱 그거 딱 차리면 이 동네 BBQ 있어? BBQ 그 메인 메뉴 있잖아. 그거 여기서 시켜 먹으면 되겠네. 이렇게 딱 인식을 하자. 근데 이게 안 먹혀요 이제. 왜냐? 비싸니까. 비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치킨 브랜드 중에 기업 이미지가 좋은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예. 그리고 프랜차이즈 폭리를 가장 많이 취하는 것도 치킨집이죠. 예. 그런 거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신뢰를 좀 못하게 됩니다. 비싸긴 더럽게 비싼데 그렇다고 점주한테 많이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본사만 배불리고 이거 사람들이 많이 알다 보니까 좀 프랜차이즈를 등 돌리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앞으로 뭐 더 많아질 수도 있겠죠. 예. 아무튼 저는 이제 이런 자영업 분야도 아무 생각 없이 뛰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너무 이것저것 가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